네, 안녕하세요. 천이사입니다. 자, 오늘 네이처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네이처셀 일봉이나 뭐 분봉이나 뭐 주가 흐름에 관련된 추세, 그리고 뭐 이러한 수급, 이러한 내용들은 조금 이따가 볼게요. 왜 그러냐면, 일단 오늘 새로운 이슈가 나왔고, 새로운 공시가 나왔습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어떠한 이제 주식 투자를 할 때, 혹은 이제 어떠한 종목을 매매를 할 때, 만약에 뭐 새로운 내용이 나온 게 있다? 그러면 항상 이거를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이거를 단순히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이 안에 담긴 속뜻을 파악을 해야 될 줄 알고 그로 인한 주가의 이제 방향성 그러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기준을 세워놓고 이제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이슈에 따라서 오늘 주가 흐름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었는지 그런 식으로 이제 세부적으로 쪼개서 이제 진행을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자, 일단 네이처셀에 관련해서 뭐 이렇게 네이처셀이라고 딱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일단 뭐 이슈에 이렇게 하나 뜬 게 있죠. 여기 딱 보면은 53분 전에 이렇게 떴는데 일단은 뭐 국내 허가 반려한 식약처 결국 행정소송 이러한 내용이 있어요. 보니까 뭐 오후 한 3시 9분 정도에 올라왔네요. 그러면 공시는 그 전에 올라왔겠죠. 자, 공시를 보면은 여기 8월 19일 날 오전 9시 56분이라고 해서 이제 뭐 주요 경영 사항 이런 게 있죠. 뭐 주요 경영 사항, 중요한 경영 사항이니까 이 내용은 당연히 봐야 되는 거죠. 체크를 해보면 일단 이제 조인트 스템에 관련된 이제 판매 계약 유지를 이제 결정을 했다라는 게 결과적으로 핵심입니다. 한마디로 이 유지를 계속 이제 유지를 하느냐 아니면 요거를 이제 계약을 이제 뭐 취소를 하거나 해지를 하느냐 그러한 내용들이 있었는데 당연히 이제 유지로 하기로 이제 결정이 된 거고 이거에 대한 행동으로 이제 얘네가 어느 정도 식약처에 관련해서 행정소송을 제기를 한 거죠. 일단은 행정소송 결과가 여기 딱 보시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될 때까지는 판매 계약을 유지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일단은 여기서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일단은 뭐 식약처에 관련해서 다시 허가가 된다. 또다시 반려가 된다. 이 내용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얘네가 반려한 게 굉장히 잘못되었다. 반려를 한 그러한 처분들을 취소를 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거를 만약에 뭐 긍정적으로 결과가 나오면 취소를 하고 다시 재승인 검사를 받는 거고 만약에 안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은 여기에 관련해서 반려가 되는 게 법적으로 맞다라는 거라서 뭐 사실상 지금이랑 같은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일단 이 내용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사실 뭐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뭐 득이 될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 왜 그럴까요? 허가를 다시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뭐 반려를 뭐 다시 어쨌든 이 결정을 뒤집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 내용이 왜 독이 될 수도 있고 왜 득이 될 수도 있냐면 결과적으로 득이 될 거 뻔하죠. 말 그대로 여기에 관련해서 네이처 쪽이 승소가 됐으면 지금까지 네이처셀의 한 말들이 다 맞다. 한마디로 뭐야? 식약처가 잘못했다라는 게 법적으로 인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네이처셀 그러한 내용 나오면서 뭐 주가가 상한가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최소 뭐 10에서 20% 정도의 상승 파동은 나올 수 있는 거고 근데 독이 될 거라는 거는 그런 거죠. 만약에 여기서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식약처 쪽을 들어줬다. 한마디로 이제 뭐 승소가 아닌 패소가 됐다. 그러면 이러한 내용들이 아무래도 이건 진짜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라는 그러한 불안감 그러한 불확실성이 나오면서 주가를 또 아래로 밀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전처럼 뭐 점하한가, 하한가까지는 안 가더라도 최소 뭐 마이너스 뭐 10에서 15%대 그 정도의 추가 하락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사실상 하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러한 내용들을 두고도 아무래도 이제 뭐 개인들의 생각이 전부 다 다를 건데 일단은 이 네이처셀이 왜 여기에 관련해서 굳이 어차피 뭐 반려라는 결과가 나왔는데 왜 굳이 이렇게 뭐 불쏘시개로 이거를 쓰시냐라고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관련해서 얘네가 왜 그러는지 그 이유를 이제 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일단 다시 심사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관련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화살을 쏜 부분인데 일단은 이제 요거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기본적으로 이제 네이처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금 억울하다라는 입장인 거죠. 그렇죠? 첫 번째는 그 반려한 거에 대해서 어떠한 뭐 타당성 그게 너무 부족하다. 그리고 심사 기준에 관련해서 굉장히 조금 논란이 많다 보니까 사실상 이 정도까지 논란이 많이 나오면 시작처에서도 이거에 관련해서 어느 정도 조금 납득이 되게 이해가 되게끔 답변을 할 법도 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답변을 하면은 당연히 뉴스에 그 내용들이 도배가 될 거고 근데 이러한 내용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뭐
그리고 여기에 관련해서 정말 법률적으로 누가 맞는지 따져보자. 이제 이러한 이제 내용이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이제 이거를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걸로 이제 시각을 봐야 되는 부분들은 일단은 이거를 만약에 그냥 넘어가. 뭐 행정소송도 안 하고 모두 그냥 넘어가.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누군가가 봤을 때 한마디로 이제 투자자들은 우리 같은 이제 개인 투자자들도 있겠지만 사실상 뭐 이제 해외 쪽, 이제 외국 쪽 이런 투자자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뭐 이제 재무적, 전략적 투자자들도 있을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처럼 이제 주식을 하는 투자자 말고 말 그대로 네이처셀에 이제 돈을 대주는, 한마디로 뭐 얘 뭐 지분을 뭐 투자를 한다던가 아니면 얘가 어느 정도 이제 시설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미국에 그 시설 투자를 했을 때 그 투자를 이제 받는다고 했잖아요. 주주 유상증자를 안 하고. 그럼 거기에 관련해서 투자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이제 시작처에 관련된 이 반려 부분을 그냥 넘어가면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뭐 누군가 봤을 때는 이게 이제 인정하는 모양새가 나오는 거죠. 그쵸? 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관련해서 이제 이거는 정말로 이제 뭐 자기들이 맞고 이거에 관련해서 계속할 의지가 뚜렷하고, 또 이럴 수도 있어요. 이거를 만약에 뭐 이런 식으로 소송을 안 하면 얘는 이거에 관련해서 정말 이거를 뭐 성공을 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건가? 이런 식으로 비춰질 수도 있거든요. 투자자들 입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들은 정말 여기에 관련해서 뚜렷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정말 여기에 대해서 굉장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그쵸? 그러한 내용들을 조금 어필을 하고자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이제 소송을 때린 것 같아요. 그쵸? 그 누군가도 뭐 생각을 하잖아. 아니, 이건 반려고 지들 말이 이렇게 맞으면 이거는 뭐 소송도 하고 뭐라도 해야지. 왜 가만히 있어? 가만히 줄 아니까 정말 뭐 가만히 있으니까 진짜 가만히 줄 아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았을 거란 말이야. 그리고 본인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계속 뭐 반려되면 그냥 준비해서 다시 하고, 또 반려되면 준비해서 다시 하고, 그러니까 이제 진짜 이게 가만히인 줄 아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관련해서 정말 이 식약처에 관련된 이러한 태도, 이러한 이제 결정들을 이제 수면 위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러한 소송들을 진행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러한 부분에 관련해서 물론 뭐 이제 아까 독이 될 수도 있고 득이 될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과적으로 독이 되든 득이 되든 이거는 그냥 한번 때려보는 게 맞아요. 그죠? 대신에 중요한 거는 때려보는 건 맞지만 식약처에 너무 목을 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식약처에 관련해서 다시 또 막 재승인을 해서 막 심사에 관련된 기대감을 갖고, 이거는 이제 없어야 돼요. 그쵸? 이거는 없어야 되고, 무조건 그냥 FDA에 올인을 하는 게 맞아요. 정말 사활을 걸고 여기에 올인을 때려야 돼요. 그리고 뭐 이제 식약처 같은 경우는 사실상 뭐 결론만 내리는 게 아니라 정말 뭐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가이드라인이라도 잡아줘야 되는데, 근데 뭐 이 새끼들은 가이드라인을 잡아주지 않잖아. 그렇기 때문에 가이드라인도 잡아주지 않는 애들한테 뭘 자꾸 막 뭐 시도를 하고 막 보완을 해. 그죠? FDA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뭐가 잘못됐다면은 어떠한 부분이 문제다 하고 지적사항이 나와서 거기에 관련해서 이제 뭐 가이드라인을 잡아줍니다. 그러면 이 가이드라인을 따라가면서 수정을 하면 되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식약처가 문제가 아니라 FDA 올인을 하는 게 맞아요. FDA 승인을 받고 나서 식약처에 재승인을 넣는 게 맞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상 제 입장에서는 행정소송을 뭐 사실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은 좀 사실 어렴풋이 좀 들어요. 왜 그러냐면 뭐 어느 정도 이 행정소송이 잘 되면 다행이지만 안 됐을 경우에 또 그 파동이 나오거든. 그쵸? 그게 굉장히 짜증나거든요. 대신에 이제 이런 게 있죠. 그러한 결과가 나올 때쯤에 반대로 FDA에서 어떠한 이제 뭐 호재성 이슈가 나와. 그러면 이거는 그냥 뭐야? 시장의 판단은 이게 아니라 이걸로 갑니다. 왜? 이거는 어차피 결과가 나왔던 거고, 이거는 뭐야? 새로운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기대를 해 봐야겠죠. 자, 일단 이러한 내용들을 오늘 체크를 좀 해봤고, 그러면 바로 주가 흐름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독이 될 수도 있고 실이 될 수도 있다 라고 얘기했어요. 누군가 판단했을 때 이 내용이 네이처스에 잘하는 행동이다. 누가 봤을 때는 FDA에 올인한다고 했는데 왜 자꾸 또 여기에 얽매여서 왜 자꾸 또 이런 불확실성을 만드냐라고 해서 누군가는 이번에 경영진의 행동은 잘못됐다. 식약처에 FDA에 올인한다고 했으면 여기에 올인해야지. 왜 자꾸 여기에 미련을 놔두냐. 왜 자꾸 또 앞으로 나올 불쏘시개를 만드냐.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러한 내용들을 제가 알고 있는데 그분들께서, 우리의 쩐주님들께서, 세력분들께서 모를 수가 없죠. 그쵸? 그러다 보니까 오늘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얘가 초반에는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주가 방어를 하려고 돈을 조금 투입했다가 결과적으로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뭐 기사가 뜬 내용들을 보고 어느 정도 다시 그냥 좀 약간 관리를 하다가 조금 말았다.
그렇게 좀 보여요. 그게 오늘 일봉상으로, 분봉상으로 나타났고, 지금 딱 보면은 분봉상으로 봤을 때 얘가 주가를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아래에서 돈이 받아주는 한번 그러한 내용들이 8월 11일 나왔어요. 그쵸? 8월 11일 날 이렇게 대량 거래를 동반한 장대 양봉이 떴었죠. 이때 이제 거래 대금이 거의 한 1,000억 가까이 들어왔었고, 거의 뭐 이제 고가를 17%까지, 종가를 14%까지 올렸고, 윗꼬리는 사실상 3%밖에 안 달렸어요. 윗꼬리가 3%밖에 안 달렸다는 거, 윗꼬리라는 건 우리가 매도잖아. 그쵸? 그리고 이 양봉이라는 건 뭐예요? 매수잖아요. 음봉이면 매도고. 근데 어쨌든 양봉이니까 매수죠. 그러면 매수를 14% 하고, 윗꼬리를 매도를 3% 하고, 그러면 이거는 뭐야? 전체적으로 들어온 거래 대금 1,000억 원이 다 거의 매수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거래량 없이 빠지고 있는데, 일단은 얘가 이 8월 11일자를 보면 이제 아래에서 물량을 받은 게 장 시작부터 받았어요. 9시부터. 그렇죠? 그럼 장 시작했을 때가 주가가 딱 요 자리 근처잖아요. 얼마입니까? 2만 원 전후예요. 2만 원 전후. 오늘 같은 경우도 장 시작했을 때 9시 시가 2만 원 시작됩니다. 그렇죠? 2만 원 시작되는데 어제도 뭐 주가가 어느 정도 이렇게 빠졌으니까 오늘 이제 그 흐름들이 반영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침 9시에도 역시나 매도 물량이 조금 나왔고 이 매도 물량들이 나오는 거를 조금 지켜봤다가 이제 오전 중에 이런 식으로 물량을 조금 이제 45분에 한마디로 10시가 되기 전에 어느 정도 오전장을 조금 관리하는 그러한 흐름들을 보여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양봉이 나왔을 때 아무래도 이제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터졌고, 근데 일단 여기서 어느 정도 조금 이제 돈을 받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안 받고 이제 위에서부터 그냥 이제 밀어버렸죠. 그럼 뭐예요? 관리를 하다가 만 거예요. 거기에 관련된 이유들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제 독과실 어떠한 새로운 이슈가 나왔을 때 이러한 부분들에 관련해서 이제 주가를 이제 띄우기에는 조금 이제 부담감이 있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시장 상황 자체가 사실 뭐 지금 매수를 하기에 적합한 시기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시장 자체가 이런 식으로 다 밀리고 있죠. 그렇죠?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코스닥 같은 경우가 마이너스 2% 밀렸고 오늘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1% 밀렸어요. 일단은 뭐 시장이 밀리는 거는 너무 간단하죠. 정부에 관련된 뭐 세제 개편안, 거기에 관련된 불확실성, 그로 인한 국내 증시 자금 이탈, 그리고 뭐 이게 뭐 국내 증시만 뭐 국내 투자자들만 이탈하겠나요? 외국인들도 사실 같이 이탈을 하죠. 그렇죠? 대주주 양도세에 관련된 부분들이 아직 뭐 불확실한 거, 그리고 증권 거래 세율이 이제 아마 0.05% 정도 인상이 되죠. 아마 지금 0.15 내지 않나? 요거를 아마 0.20으로 낼 거예요. 이게 사실상 돈이 적으면은 작지만 돈을 많이 투자하는 사람들한테 이 차이가 커요. 0.05나 뭐 0.1 정도는 굉장히 커요. 그리고 이제 뭐 배당 소득에 관련된 분리과세 그런 것도 최대 35% 도입, 거기다가 뭐 노란 봉투법 다 가고 있고, 뭐 상법 개정안 다 가고 있고, 이거는 뭐 국힘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식물인간 수준이니까 민주당 주도로 통과가 될 예정이고, 이러한 내용들을 봤을 때 뭐 상황이 조금 여의치 않아요. 우리가 항상 떨어지는 칼날에는 잡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뭐야? 지수가 고점에서 떨어지는 칼날이 ING 진행 중이에요. 이런 구간에 굳이 돈을 받을 이유는 없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내일철새 같은 경우가 신용 물량이 없다 치더라도 어느 정도 뭐 어떤 한 개인 투자자한테 있어서 뭐 이제 내일철새 말고 다른 종목들 여러 개 가지고 있을 거 아니야. 그중에서 뭐 신용이 많은 종목들 강제적으로 지수가 빠지면서 이제 로스커 된다고 생각해봐. 손절된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전체적인 포트가 같이 다 손절되는 상황이 와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급락할 때는 정말 이제 뚜렷한 호재가 있지 않는 이상, 뚜렷한 시장 주도주의 테마가 아닌 이상에는 대부분 이제 뭐 어느 정도 이제 조금 돈이 좀 덜 들어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네이버 이슈 자체가 아시다시피 우크라 도배예요. 우크라 도배. 그 뭐 푸틴이랑 이제 트럼프가 어느 정도 이제 뭐 미국과 러시아의 정상회담을 했고, 트럼프의 관심도 지금은 뭐 사실상 뭐 앞으로 있을 25일에 한미 정상회담보다도 지금 이거 우크라 건 요거를 처리하는데 더 혈안이 되어 있어요. 어쨌든 간에 뭐 노벨상을 또 받으셔야 되잖아요. 죽기 전까지 우리 이제 뭐 트럼프 형님이 하실 거 다 하셔야 되니까,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수급이 전부 다 지금 일단은 뭐 우크라 쪽으로 조금 많이 쏠려 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원전 관련해서 또 이제 윤석열을 또 까는 내용이 나왔죠. 체코 원전에 관련해서. 이거는 제가 두산에너빌리티 여기서 영상을 좀 자세히 찍었고 이러한 내용들을 담았어요. 그러면 원전 관련주에 굉장히 돈이 많이 들었단 말이야. 여기서도 공방이 많이 온단 말이야. 세력의 네이처셀 하나만 작업할 수도 있지만 다른 종목들도 같이 작업할 수도 있죠. 그러면 잠시 어느 정도 좀 그쪽으로 조금 이제 신경을 집중을 할 수도 있죠. 그러한 상황에서
굳이 여기서 다시 이렇게 장대 양봉을 줄 만한 그러한 이제 시기와 타이밍, 그러한 이슈는 아니었다라고 보는 거죠,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이 주가가 조금 어느 정도 이제 관리를 하려고 하다가 조금 말았다. 그런 느낌으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네이처셀 같은 경우는 아직도 지금은 조금 저점이라고 보기에 이르다. 그죠? 그리고 이게 거래량이 오늘 많아지면서 음봉이 떨어진 거는 나쁘게 보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그냥 주가를 띄운 거 없이 그냥 하락으로 뺐어. 그러면은 거래량이 이렇게 터지면 안 되거든.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고가가 6%까지 올랐잖아요. 한마디로 거래량이 터진 구간은 사실상 주가가 빠지는 구간이 아니라 주가를 이렇게 아래에서 받고 여기서 여기까지 이게 들어 올릴 때, 그죠? 이 들어 올릴 때, 이때 거래량이 많이 터졌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야? 어제보다 거래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죠. 그죠? 근데 이러한 부분들을 갖다가 어느 정도 뭐 거래량이 많아지면서 음봉이 떨어졌다? 세력들의 이탈이다? 차익 실현이다? 그렇게 보기엔 어렵다는 거지. 그죠? 왜? 양봉에서 거래량이 많이 들어왔으니까. 주가를 들어 올리는데 돈이 많이 썼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일봉의 해석, 분봉의 해석, 그리고 이제 뭐 공시라던가 이슈에 관련된 해석은 그런 식으로 조금 진행을 하면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 2만 원대 전후에서 어쨌든 돈을 한번 쌌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규모가 작았어요. 그리고 그 지속성이 작았어요. 사실상 이러한 구간에서 돈을 이렇게 쌌고 이거를 여기서 이렇게 이제 이탈을 시키지 않고 어느 정도 이 윗꼬리를 오후장에서 이렇게 채워주면서 조금 살짝 상승을 해줬다면은 한 번, 두 번이네. 그러면 이제 한 번만 더 들어오면 이거 때려야겠다. 이러한 부분인데 아직까지 이거는 두 번으로 치기엔 좀 어려워요. 한 뭐 0.5에서 한 뭐 1.5? 그 정도로 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레이저셀은 당분간 주가 흐름을 조금 더 관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일선 같은 경우도 지금 이게 아래로 내려오다가 횡보를 하는 척 하다가 다시 아래로 꺾였어요. 결과적으로 제가 얘기하는 흐름이 이렇게 가면 올 것 같아요. 이 구간에서 바스권 등락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알다시피 이러한 흐름을 깨고 어떻게 이 구간을 고의적으로 밀어버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고의적으로 밀었듯이 이런 식으로 고의적으로 밀었듯이 한 번 더 고의적으로 밀고 나서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이 구간에서 잡는 것보다는 여기 구간에서 잡는 거를 목표로 조금 진행을 할 겁니다. 거기에 관련된 구간을 일단은 이제 한 15,000원대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15,000원에 할지 아니면 약간 더 올려서 15,200원에 할지 아니면 살짝 15,900원에 할지 아니면 그 가격대 위로 할지 그거는 어느 정도 얘네들이 딱 이제 하락이 멈추고 이렇게 눌렸을 때도 눌리고 나서 바로 이렇게 쏘는 게 아니라 눌리고 나서 신호는 약간 나오거든요. 그죠? 여기도 뭐 약간 눌리고 나서 신호는 살짝 나오죠. 눌리고 나서 신호는 살짝 나오고, 그죠? 이거는 뭐 제가 네이처셀 빼고 그 전에 이제 젠백스 이 종목을 보더라도 딱 과거에 보면은 마찬가지로 딱 이런 식으로 빼는 흐름 나온다 하더라도 바로 급등이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의, 그죠? 힌트, 이런 식의 흔적, 이런 식의 포착을 줘요. 그러한 부분들을 다 매행으로 보다가 그냥 탁 잡아채서 들어가는 그러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근데 내가 봤을 때 그게 그렇게까지 멀지는 않았을 거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일단 식약처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행정소송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있고 식약처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벌써부터 조금 약간 지겹지 않아요? 이 내용이? 처음에 반려에 대한 내용이 나왔을 때는 정말 왜지? 무슨 일이지? 막 꼼꼼하게 막 찾아보고 막 기사 찾아보고 막 이것저것 막 알아보려고 했던 그러한 시기가 사실상 엊그제 같잖아. 그쵸? 근데 지금은 여러분 이렇게 찾아봐요? 안 찾아보지 않아요? 그쵸? 안 찾아보잖아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 말은 뭐예요? 이거에 관련 내용이 이제 뭐야? 슬슬 시들어졌다는 거야. 이 이슈가 시들어졌다는 거야. 그쵸? 이 내용은 며칠만 더 간다? 그냥 잊혀집니다. 그럼 우리는 또, FDA 관련된 거 뭐가 언제 나오지? 이제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막 생기는 거죠. 거기에 관련된 기대감을 충족시켜주는 어떠한 일정이 생기고, 충족시켜주는 어떠한 내용이 생긴다? 그러면 그냥 빵! 하고 위로 가는 거죠. 그쵸? 근데 물론 그 전에 또 행정소송이 끼긴 했어요. 근데 이거는 뭐 행정소송이 독이 될지 득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뭐, 이 회사의 입장에서는 하는 게 맞아요. 어쨌든 간에 뭐 주주들이 다 이거에 관련해서 막, 뭐, 다 걱정을 하고 있고, 불안을 하고 있는데, 회사에서는 그냥 뭐, 아무런 대응도 안 한다? 그것도 사실 문제가 있는 거잖아, 경영상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우리가 이 조인트 스템에 관련해서 정말 의지를 가지고 끝까지 해보겠다. 끝까지 투쟁해보겠다.
그리고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너무 자신감이 있다. 이런 것들을 사실상 어필하는 그러한 행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해서 너무 그렇게까지 안 좋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 이렇게 진행한 김에 그냥 우리가 조금 잘 되기를 기도해 봅시다. 어느 정도 뭐 잘 된다는 거는 말 그대로 법률적으로 식약처가 잘못됐다라는 게 그냥 공개적으로 나오는, 그쵸? 거기에 관련해서 뭐 재승인 한다고 해도 어차피 또 반려일 거예요. 승인 안 돼요, 얘들은. 승인을 할 깡따구가 없어요. 그쵸? 왜? 괜히 승인 시켰다가 뭐 그거 여기저기 막 실제 환자들 투여해서 잘못되면 어떻게 할 거야? 잘못되면 뭐 당장부터 뭐 그것이 알고 싶다 나오겠고, 그쵸? 그러다 보면 또 이제 막 청원 나오고 또 이슈화 되면서 막 누가 뭐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됐냐 하는 거 뭐 10명 중에 9명이 치료가 잘 되고 한 명이라도 잘못했을 때 이 한 명이라도 나오면은 또 그거 갖고 또 이제 막 민주당 또 난리 칠 거고 또 막 이재명 난리 칠 거고 그러면 또 피 보는 거잖아. 그쵸? 시각처가 피 보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시각처는 절대 그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FDA에서 승인한 것만 그냥 낼름 받아 주어 먹겠다. 이게 시각처의 지금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뭐 이거 행정소송이 잘 된다 하더라도 시각처가 승인으로 바뀌는 결과는 나오지 않아요. 그냥 반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아요. 대신에 이제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나오면은 역시 시각처가 잘못했다. 그냥 이거를 짚고 넘어가는 거고, 다른 외부 투자자들이 봤을 때도 그치, 쟤네가 좀 그렇구나, 아직도 문제가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정도죠. 시각처는 정말 대대적인 혁신, 대대적인 물갈이, 이런 개혁이 정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네이처셀에 관련해서 오늘 좀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그 네이처셀에 관련해서 제가 봤을 때 어쨌든 간에 여기서 이렇게 막 급락은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슬슬 어느 정도 저점은 이제 잡혀야 되는 구간이에요. 잡혀야 되는 구간이고, 증시가 이제 이번 주 딱 언제부터 빠졌죠? 그러면 월요일부터 여기 딱 보면은 월요일부터 이제 저번 주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뭐 이제 조금 이제 단기 고점을 찍고 월요일부터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번 주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조정을 주는 그러한 기간일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주봉으로 봤을 때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 거래량이 최저로 지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얘기했죠. 이번 주에 거래량 최저로 지키고 다음 주에 이번 주보다 거래량만 조금만 많이 동반이 돼도 항상 그렇잖아. 주가가 이렇게 빠져. 그러면 뭐야? 거래량 같이 빠지죠. 근데 이러한 상태에서 거래량이 갑자기 딱 들어오면서 양봉으로 꽂혀. 그럼 뭡니까? 이 주가 캔들도 종가상 양봉으로 꽂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이처셀 같은 경우는 이번 주가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저점을 찾는 그러한 기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이제 오늘까지도 체크를 해봤는데 아직 저점에 관련된 신호는 이제 아직 정확하게 안 떴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하면서 이제 내일장의 흐름을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뭐 행정소송에 관련된 내용들은 화요일에 떴으니까 내일은 또 네이처셀 딱히 큰 이슈가 없겠죠. 그 큰 이슈가 없을 때 이 세력들이 이 단기 지지 라인을 내일 깨느냐, 아니면 이 구간을 지켜주면서 또 양봉이 들어오느냐, 그 양봉이 들어왔을 때 과연 돈이 어느 정도 들어오고 얘가 어느 정도 위에서 내려오는 물량들을 받았는지, 그런 것들을 또 한번 계산을 때려 볼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으로서는 일단 이 수목금, 이 3거래 중에서라도 저점이 찍히면 과감하게 추가 매수, 신규 매수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목금이 만약에 뭐 저점이 안 시킨다, 그러면 이 구간 깨고 이렇게 내려오겠다는 거거든. 그러면 그 내려올 때는 여기서는 지지되고 말고 필요 없이 웬만해서는 그냥 잡을 겁니다. 그쵸? 물론 뭐 세력들의 그런 확실한 신호도 보면서 잡겠지만 이거는 정말 잡아야 되는 구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아무리 빨라도 뭐 정말 빠르면 이번 주, 아무리 늦어도 저는 다음 주라고 예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뭐 9월 달에 네이처셀이 뭐 주가가 바닥으로 기고 있다, 저는 별로 그 생각이 안 들어요. 왜냐면 여기서 어느 정도 장대 음봉이 나왔다, 그러면 이 장대 음봉을 가득 채워주는, 장대 양봉까지는 안 나오더라도 이런 식으로 장대 음봉의 3분의 1이라도 채워주는 양봉, 그쵸? 이 장대 음봉에 어느 정도 뭐 반이라도 채워주는 양봉, 그거는 제가 9월달 정도에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10월달이 추석이기 때문에 또 거래 일수가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풀 거래일이죠. 9월달은 이 풀 거래일을 세력들이 놓칠 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8월달에 저점 매수를 때리고 9월달에 어느 정도 조금 상승을 노린다, 큰 흐름으로 봤을 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이처셀에 관련해서 내가 이 종목을 들고 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이슈가 나올 때마다 혹은 공시가 나올 때마다 불안하다, 그리고 나는 평단가가 높아서 어느 정도 이제 추가 매수가 필요하다, 혹은 나는 이 종목을 한 번도 매수해 본 적이 없는데 신규 매수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010-6531-4413
이쪽으로 네이처라고 이제 문자를 보내주셔서 네이처셀에 관련된 매수 타점 꼭 다 받으시고요. 중요한 거는 매수만큼 중요한 게 매도예요. 그렇죠? 매도라는 게 결과적으로 뭐 이 구간까지 뛰었을 때 굉장히 많이 흔들릴 거예요. 근데 이 자리에서 매도를 할지 아니면 말 그대로 다음 저항 매물대인 이 자리에서 매도를 할지 벌써 저항 매물대가 1번, 2번, 3번, 이 구간 뚫고 가는 4번, 이런 식으로 흔드는 구간들이 굉장히 많을 거야. 그때마다 우리는, 이 자리가 고점일까? 이 자리가 고점일까? 이 자리가 차익 실현 세력들이 빠져나가는 자리인가? 이러한 부분들을 굉장히 면밀하게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저점 혹은 진짜 고점을 나는 조금 대응을 하기가 어렵다. 사실상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핵심적인 부분들을 대응을 하기 어려운 분들은 010-6531-4413 이쪽으로 네이처라고 문자를 보내주셔서 네이처셀에 관련된 대응들 전부 다 꼭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제가 이제 개인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채널을 조금 빠르게 키우기 위해서 구독자를 조금 빠르게 늘리기 위해서 이제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금전적인 요구는 아예 없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이쪽으로 이제 문자를 주시되 이제 구독과 좋아요 버튼만 한 번씩 가볍게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 구독을 눌러주시고 문자를 주시는 분들은 제가 준비한 히든 종목도 같이 드릴 거예요.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010-6531-4413 이쪽으로 네이처라고 문자를 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천이서 구독자분들은 25년도에 세 가지의 종목을 히든 종목으로 들어갈 겁니다. 거기에 관련된 브리핑 진행할게요. 첫 번째 종목은 인공지능 AI 종목이에요. 시장이 상승을 하던가 하락을 하던가 지수가 오르던가 빠지던가 관계없이 올라갈 종목들을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미국에서든 한국에서든 전 세계적으로 계속 이슈가 되는 그러한 섹터를 들어가야 되고 그 중에 하나는 대표적인 게 인공지능 AI밖에 없어요. 근데 이미 올라간 종목들은 들어가봐야 수익이 크게 안 나요. 그러려면 뭐야? 아직 안 올라간 종목, 아직 안 올라간 섹터로 들어가야겠죠. 24년도에서 25년도에 올라간 섹터들 뭐가 있었습니까? AI 종목들, 그리고 뭐야? 전력이었어요. 전기, 전선, 원전. 우리가 어떤 게 들어갔죠? 전선이나 원전을 들어갔었습니다. 근데 플러스 하나가 더 있어요. 과거에 전기나 전선이, 원전이 어떤 거 들어갔죠? 여기 보면은 24년도 1월 달에 대한전선, 24년도 3월 달에 대원전선, 24년도 3월 달에 두산 에너빌리티였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만원대에 들어가서 7만원대에 매도를 했어요. 그쵸? 거기에 관련해서 딱 보세요. 두산 에너빌리티. 24년도 3월 달 주가 위치 어디에 있죠? 24년도 3월 달 주가 위치 여기에 있습니다. 만원대에 있어요. 이거 7만원까지 몇 배의 수익인가요? 무려 7배 수익입니다. 근데 이거를 내가 문자 인증을 해. 믿으시면 안 돼요. 왜? 문자 인증은 포토샵 조작이 가능합니다. 텔레그램 인증을 해. 그 역시도 믿으시면 안 돼요. 자, 여기 지금 보시면 날짜가 며칠 되어 있습니까? 24년도 3월 15일 되어 있어요. 주가 위치가 15,000원에서 17,000원 구간이었습니다. 이거 제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재생을 한번 해볼게요. 그쵸? 4분 22초입니다. 들어볼게요. 겁니다. 이 가격이 얼마인가요, 여러분? 65,000원에서 7만원 구간이에요. 물론 시간은 좀 걸릴 겁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아무도 6만원에서 7만원까지 가는 거 믿지 않았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뭡니까? 갔습니다. 그쵸? 자, 우리가 이거 2탄이에요, 2탄. 우리가 전기, 전선, 원전은 이미 갔단 말이야. 근데 아직까지 안 간 게 있어요. 이 안 간 게 뭘까요? 아직 안 간 거.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가 데이터 센터든 아니면 반도체든 아니면 전력 전선이든 이게 없으면 그냥 말짱 꽝이에요. 아예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수요는 지금 폭발적으로 계속 증가가 되고 있어요. 지금 생산 단가가 점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올해 투자한다? 내년에 대박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쵸? 두산 에너 같은 경우도 뭐야? 7배 수익이 났어요. 이거는 7배보다 더 가면 더 갈지 덜 갈 수가 없어요. 왜? 말 그대로 관련된 섹터가 계속 수요가 증가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생산 단가는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급은 점점점 빠삭할 거기 때문에 이 종목이 바로 히든 종목 첫 번째로 나갑니다. 이 종목은 무조건 받아가세요. 제2의 두산 에너빌리티가 될 종목입니다. 거기에 관련된 부분들 010-6531-4413 이쪽으로
히든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셔서 여기에 관련된 첫 번째 종목 꼭 다 받아가시고요. 이러한 내용들은 제가 전부 다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구독자를 늘리기 위해서 무료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금전적인 요구가 아예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부분들 꼭 받아가시고, 대신에 우리가 여기에 관련된 종목을 무작위로 아무나 다 들어갈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럼 얘네들이 다 눈치를 챕니다. 그럼 뭐야? 주가를 눌러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해서 어느 정도 제한된 금액이 들어가요. 그럼 뭐야? 제한된 인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다 금액이 모이면 이 종목은 마감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010-6531-4413 이쪽으로 히든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셔서 여기에 관련된 첫 번째 종목 꼭 다 받아가시고요.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진행한 게 뭐였죠? 바로 제약 바이오였습니다.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는 제가 그냥 오픈을 할게요. 첫 번째로 올라간 순서가 항암이었어요. 그 다음에 뭐 갔죠? 비만이 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올라갈 종목이 하나가 더 있어요. 이 하나가 바로 뇌입니다. 이거는 제가 블랭크 처리를 한 거고, 이거는 제가 그냥 아예 대놓고 오픈을 드리는 거예요. 항암으로 들어갔던 종목이 뭐였습니까? 젠백스였죠, 저희는. 비만으로 들어간 종목이 뭐였습니까? 펩트론이었죠. 그쵸? 젠백스. 몇 월 며칠이요? 24년도 11월 2일입니다. 이때 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들어보세요, 제가. 다리에서 다시 절반 매도했던 거 재매수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한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반 매도했던 분들은 절반 재매수 진행을 이제 거의 다 진행을 아마 오늘 했을 거고, 몇 월 며칠이죠? 24년도 11월 2일입니다. 그쵸?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자, 24년도 11월 2일. 자리 위치가 어디예요? 24년도 11월 달이면 여기 12월 달이죠. 24년도 11월 달이면 기본적으로 여기래요, 여기. 그쵸? 어때요? 여기 들어갔죠? 이거를 내가 25,000원에서 매도한다? 이거는 히든 종목이 아니죠. 이거 과연 얼마에 제가 매도하라고 했을까요? 25년도 6월 9일. 어디입니까? 여기 6월 9일이죠? 이날 얘기하는 거야. 얼마까지 간다? 6만원에서 7만원 간다. 지금 봐봐요. 딱 6에서 7만원 찍고 뭐야? 주가 빠지는 거 봐요. 이런 게 히든 종목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쵸? 또 하나 비만 나갔던 게 뭐였어요? 펩트론이었어요, 펩트론. 24년도 8월 21일날 말씀드렸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뭐야? 이런 자리에서 추세 전환 시도가 나온다? 그럼 뭐야 이거? 신규 매수, 추가 매수, 때려야 되는 자리라는 거예요. 24년도 8월 21일. 24년도 8월 21일이면 자리가 어디입니까? 8월 29, 8월 27, 8월 21일. 여기에요, 여기. 그쵸? 이 종목은 아직도 매도 영상이 없어요. 왜? 매도가 다 안 나갔기 때문에. 지금 31만원대 가고 있습니다. 종목이 벌써 몇 배예요, 이것도? 거의 6배에서 7배 수준이죠. 이러한 종목들이 이렇게 히든 종목으로 진행이 돼요. 이거를 무료로 진행하는데 왜 안 받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쵸? 아까 제가 인원 제한 말씀드렸는데 제가 천이서니까 1000명까지만 받고 이 히든 종목 2개는 마감을 치겠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부분들 010-6531-4413 이쪽으로 히든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셔서 여기에 관련된 히든 종목 꼭 다 받으시고요. 무료로 진행하니까 반드시 받아가세요.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상세 브리핑 그러한 내용들이 자료로 같이 나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고 있는 종목은 한미 관세 협상이에요. 한마디로 한국이 미국에 4,500억 달러를 지원을 하죠. 625조를 투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이거? 미국에 유리해요? 한국에 유리해요? 무조건 미국에 유리해요. 그렇다고 우리가 이재명을 욕할 필요도 없고 민주당을 욕할 필요도 없어요. 왜 욕을 합니까? 어쨌든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손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야. 그럼 우리는 뭐야? 여기서 먹거리를 찾아야 돼.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국 주식 들어가야 돼? 미국 주식 들어가야 돼? 무조건 미국 주식 들어가야 되는 거죠. 왜? 이러한 협상들이 비단 한국만 있을까요?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미국과 이 전 세계적으로 그냥 패권 싸움하고 있는데 압도적으로 미국에 유리하게만 트럼프가 배째라시로 나가고 있어. 그럼 뭐야? 여기에 관련된 수혜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야? 수많은 나라들이 투자할 거고, 그러면 거기에서 수혜를 받는 종목들은 뭐야? 미친 듯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 제2의 엔비디아가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야. 한국 주식은 많이 올라봐야 5배에서 7배야. 미국 주식 많이 오르면 20배에서 30배예요. 1번과 2번, AI와 제약바이오, 이거는 한국 주식 들어갈 거예요. 3번은 뭡니까? 미국 주식 들어갑니다. 미국 주식이 정말 대박이 날 가능성이 커요. 전부 다 뭡니까? 25년도에 들어가서 26년도에 수익률 최고 시합할 겁니다. 이 히든 종목 3개 반드시 들어가세요. 010-6531-4413 이쪽으로 히든이라고 지금 전부 다 문자를 보내주셔서
여기에 관련된 무료 추천 종목, 천서 구독자라면 당연히 수익이 나야 될 종목들 꼭 다 챙기시기 바랍니다. 010-6531-4413 힐은 바로 문자 주세요.